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달린 사업군으로 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파운드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입을 선언하고 중국 역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삼성을 위협하면서 속도전과 물량전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파운드리 사업 분사 후 미국 상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안성시와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과 자동화를 지원하는 2024년 생산 레벨업 지원 사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 개선과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올해는 총 11개사를 선정해 공정 개선과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LG이노텍은 빠른 속도로 눈과 성애를 제거할 수 있는 자율주행용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망인데요. LG이노텍이 개발한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은 최대 4와트로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도 렌즈 해동에 드는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 출발한 뒤에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를 비롯한 초전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LG이노텍이 고성능 히팅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일부 오름세 보였습니다. 지수는 엇갈린 가운데 오늘도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탄탄하게 준비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DIT입니다. 매수가 2850원 기준 22% 가까이 오르며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26%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2월 1일에 언급해 주신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 27%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수가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인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60%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초전도체 관련주 도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매달 발표할 이 초전도체 관련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뜨거워진 모습이었는데 네네.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 봐야 할지
나만 이대로 있는 거 아닐지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초전도체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조금 어렵죠. 오늘 같은 경우에 우선 지수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2,502.37포인트를 넘어간 지는 한참 됐습니다만 이 2,502.37포인트는 코스닥 기준으로 847.37포인트의 역할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 2,655.28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가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까지만 바라봤을 때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847.37포인트를 총 5거래일 동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닥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셨던 거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땐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CCS 등과 같은 초전도체로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와 서남을 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를 보시면서 고려제강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서야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이전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키 맞추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고려제강이 가장 매매하기 적합할 것이다. 왜? 다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CCS가 올라간 그 폭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고려제강이라고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CCS도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고려제강 못 올라갈 이유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4월 전까지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결국 장세 자체는 어려워지겠지만 초전도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분은 매우 커다랗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만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봤을 때 자, 단기 과열이 끝난 게 오늘입니다. 오늘 끝났는데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얼만큼 컸느냐. 차트상으로 봤을 땐 캔들이 작으니까 그렇게 안 커 보이시겠지만 이 캔들 하나가 4%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4%예요. 그 말인 즉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군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초전도체를 노려보기보다는 오히려 신용도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신용이 살아있는 초전도 관련주는 고려제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초전도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고려제강을 잡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어제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은 교육주의 주가 상승분이 꽤나 눈여겨 보여졌었죠. 비상교육, 그 외 IB 김영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교육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주가가 안 올라간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MD, 메가 스터디 교육 등과 같은 교육주들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여기 한 가지 더. 오늘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의료진들이 대거 병원에서 나가는 이탈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정부에서 강경책을 펼쳤지만 그것으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그리고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의료적인 내용들이 부각받았기 때문에 의료 관련주 지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R&D 관련주 보셔야 될 거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는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오늘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AI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종목군들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주가가 이탈되는 것이 진정한 하락 추세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 테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늘 지수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 교육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상승하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에로티 백큐임입니다. 매수가는 21,87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죠. 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로티 백큐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선 에로티 백큐움 같은 경우에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반도체, LED, 태양광 등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기업 분석으로 바라봤을 때 매출액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꽤나 큰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2023년에 꽤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 종목 내려갈 수 있는 지지선까지만 내려갔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토르기법이 포착된 황금색 지지선입니다. 그 가격을 보자면 16,850원으로 잡아볼 수 있을 텐데 16,850원으로 잡아놓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5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를 이번에 올라가면서 지금 하락 국면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내용 때문인데, 그렇다면 에로티 백큐움이 지금부터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디로 잡는 게 맞겠습니까?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29,400원이라는 매우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2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29,000원이라는 하프 라운드 피겨가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28,900원, 28,950원에서 익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에로티 백큐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추가 매수는 혹여나 주가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죠? 반대로 내려갔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16,850원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우리가 숨겨놓은 무기는 끝까지 꺼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 상태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적당히 수익을 내시는 것이고,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 기존 평균 단가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켜보시고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24,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로티 백큐움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8,950원 잡아주셨고요. 보다 더 다양한 가격 전략이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에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이 오색선이 있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매수가는 18,282원이고요. 비중은 60% 담으셨다고 합니다.
와, 오늘 제노코 그래도 올라주면서 17,000원 초반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비중이 꽤나 많으십니다.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노코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노코 매수가는 나쁘지가 않으신데 비중이 60%시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잘못 잡은 건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못 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혹여나 저한테 혼날까 봐 전화를 안 주신 거라면 전화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을 뭘로 두고 있습니까? 거래처로 두고 있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방산, 우주항공 관련주죠. 그런데 항공기, 제트기 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산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아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 종목 역시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지는 않은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바라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이 잡혀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단에 있는 24,600원까지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라면 제노코의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내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1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은 무조건 덜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가가 더 혹여나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손실폭이 너무 커지시기 때문에 제노코가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그만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전이 조금 넘어갔을 때 물량 절반만 익절하신다면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4,000원 단까지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노코까지 살펴봤습니다. 1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비중 관리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58만 1,90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44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꽤나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는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좀 끝까지 열어보죠. 이 종목이 언제 이 자리에 닿았었는지 그리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 구간까지 올라왔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꽤나 오래전이죠. 10년도 더 전에 올라왔었던 과거가 있는데 이번에 올라왔다라는 건 내가 이 종목 매수 잘못했다라고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20만 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그 지지선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죠. 포스코 그룹 자체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28만 5천 원이라면 잡아볼 수 있다. 왜? 거기에서부터 올라갈 때 50만 원을 넘기 이전의 익절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저점에서 잡아서 기다리시는 거지 고점에서 잡아서 버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본전 가격까지 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를 내가 건드려보고 싶다면 매수 관점은 28만 5천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매수 안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가격 구간이시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셔야만 합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으로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땐 손절하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가도 고점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안 그러실 것 같으시죠? 종목들이
잔잔할 때는 여러분들 눈에 성에 안 차실 겁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가겠구나, 얼씨군 하고 따라 타셨다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보유하시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 매매 안 하는 거고요. 고점에 있는 종목 매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하시기보다는 탈출하시고 내가 포스코로 그만큼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매수 타점 오시면 진입하셔서 40만 원 후반대에서 익절하는 방법으로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배워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 그리고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신 정보들 모두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제가 찬찬히 한 번 더 설명드려 볼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드림텍. 드림텍이요.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900원에 30%. 네, 13,900원에 30% 담으셨다고 네. 하는데 오늘 종가가 1,800원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빠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드림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셨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추천해줘서 샀습니다. 추천 때문에 이 고점에서요? 예, 예. 내려갈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어쩔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좀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비중만큼이라도 조금 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다음부터는 비중 조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림텍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때 시가총액이 7,500억 정도인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0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분석을 보면 매출액은 괜찮습니다. 1조 가까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14,000원, 15,000원, 길게 봤을 때 1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전 정도에서 물량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14,100원, 2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시간은 지금 뭐 생체인식이나 이런 쪽으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됐건 아니면 생체인식과 관련된 새로운 이민청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건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림텍을 만약에 내가 진입한다 그랬을 때 적당한 가격은 얼마냐면 10,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는 괜찮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는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드림텍을 혹여나 나중에 차후에 또 지켜보셨을 때 주가가 10,000원 부근에 있다고 하면 10,000원 아래로 내려갈 때 매수하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아요. 왜? 10,000원 아래에서 잡아서 우리는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13,500원에서 매도하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본전 오셨을 때 조금만 더 올라가면 13,900원이시니까 13,950원이 넘어야 제세금을 포함한 수익 구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13,950원 정도에서 이번에는 수익 못 내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드림텍을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10,000원 초반이나 10,0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진입하시면 충분히 13,500원까지 익절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의 변동성,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 박스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림텍까지 살펴봤습니다. 본전에서 물량 정리하시는 방법 추천해 주셨고요.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방법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시다 이 종목 반드시 잡아야겠다 하시는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미리미리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6,000원에 10%. 46,000원에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44,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해서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 이 종목 대응 방법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네. 테스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그게 지난주에 매수한 것 같아요. 지난주. 얼마 안 되셨네요. 저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반도체가 네.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네. 발표하면 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해서. 이게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 그 많은 종목들 중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랬어요? 방송에서 네. 두산 테스나에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네네네. 잡았거든요, 그때. 네.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좀 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두산 테스나를 보는 제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 매수가는 나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지지가 되는 자리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못해도 53,500원 정도 익절 가격을 잡아본다면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46,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두산 테스나가 이미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갈 때까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은데요. 네. 예, 엔비디아가 내일 모레 아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것이 소멸이 될 수가 있을까 어쩔까 그게 궁금해서요. 정확한 질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죠.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요. 예. 그래도 재료가 소멸이죠. 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재료가 네. 소멸이죠. 네. 그런데 두 가지 방향성을 다 봤을 때 실적 발표로 인한 재료 소멸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좋게 나와도 주가가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미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오픈 AI의 대표로 있는 샘 알트만이 반도체 쪽에 투자한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7,000조가 넘는 그 돈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을 훈풍으로 불러올 수 있는 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2024년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테스나가 53,500원 뿐만이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양, 조정받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53,500원까지만 바라봤을 때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빠르게 터치하고 주가가 내려오면 우리는 46,000원에서 다시 잡아볼 수도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네. 실적 발표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고 다시 잡는 것이 좋아요? 그죠? 매도를 하시고 윗단에서 매도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실적으로 인해서 수급이 붙겠죠. 하지만 이때 실적이 좋을 때 진입한 투자자들도 수익을 실현하려면 매도를 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가가 올라가면 익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46,000원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그 변동성 안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렇게 네. 큰 여파가 없을 것이다. 재료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아주 잠깐 단기간 동안만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미비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지금 다른 관련주도 올라갈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잠깐 잊혀질 수 있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결국엔 다시 살아날 겁니다. 회강반조 아니에요. 불씨가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 안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른 반도체도 갖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해야겠죠? 괜찮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갈 때 매도하시는 것이고 근데 종목마다 다르니까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산 테스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엇갈린 흐름 속에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하루였는데요.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든든한 인성 전문가님의 도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인성 전문가님과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시고 요 아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과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시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선물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기가레인이에요. 기가레인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고 1,402원이요. 1,402원에 40% 담으셨다고. 네, 오늘 1,257원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조금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네, 바로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기가레인은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수고 많고 많은 많으세요. 종목들 중에 기가레인이라니 조금 속상한데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아는 친구가 네. 자기도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네. 금액이 좀 저렴하니 조금 사놓으라고 이제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저기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서. 예, 그래서 네. 친구도 자세히 모르니까 네네. 좀 전문가님 통해서 좀 알고 싶어서. 자, 그러면 제가 기가레인을 보는 관점이랑 기가레인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자, 첫 번째,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기준으로 1,000억대죠. 지금 1,067억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분석을 보면 매출액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꽤 오랫동안 기록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상장 폐지 요건은 안 됐죠.
그런데 과거 시점부터 계속 보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고점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 1,402원 너무 좋은 자리죠. 왠지 아세요? 아, 여기 동그라미 친 자리들 보이세요? 네. 여기가 시청자님 평균 단가잖아요. 1,402원.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지되고 올라가고 지지되고 올라가고 이탈돼도 그 자리까지 돌아온다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가레인 매수는 너무 잘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래요? 이 종목을 어디에서 익절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욕심 안 부리고 2,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그래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갈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럼요. 왜? 자, 시기는 좀 나오나요? 시간이요? 예. 시간은 조금 필요해요. 아, 반도체 관련주기는 한데 기가레인 자체의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고점에 있잖아요. 예. 이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지지되다가 살짝 내려와서 지지가 되고 반등할 때 기가레인이 언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4년 하반기 3분기 실적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0월, 11월까지는 들고 있어 봐야 된다. 그래야 당도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빠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대략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왜 2,000원까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 라운드 피겨, 강력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는 저항을 되게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면 2,000원까지만 보고 그 바로 직전 혹은 1,990원 정도에서 익절을 해볼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봤을 때도 수익은 꽤 많이 나오잖아요. 40%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죠? 40%가 좀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익절하는 것이지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지가 됐다가도 올라가고 지지가 됐다가도 올라가고 지지가 됐다가도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가 됐다가 올라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지지가 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니까.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흑자 전환을 해야 됩니다. 흑자 전환을. 2024년에 흑자로 조금이라도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2021년에 보여줬었던 이 정도의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흑자 전환에 모멘텀은 없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예. 기가레인이 잊고 살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가 바로 상단에 있을 때예요. 박스권 중단이나. 그래서 잊고 있다 보면 뉴스가 나오는 종목이지만 기가레인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 구간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지금 매물대를 봐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보다 더 상단에 있는 매물이 많아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지금 시청자분보다 더 손실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들도 익절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라운드 피겨인 2,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어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고 계시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가레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1990원에서 익절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남들이 사기 전에 상승하는 종목 먼저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이 조건 검색식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선, 케이블 관련주로 작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실적 성장 지속이 전망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오늘도 토르기법으로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포착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웹툰 잘 보시나요? 네.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 네.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네. 혹시 그러면 웹툰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것이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네.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게 또 OTT랑도 연관이 되면서 또 우리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오징어 게임 2도 곧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기억납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표현은 해왔지만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주가의 변동성은 없을 겁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 자체가 지금부터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Y랩을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자,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OTT 관련 콘텐츠 관련주죠.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는 아직은 진입하기가 어렵다. 왜?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 관련주들은 언제가 호황이었냐? 코로나 때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과 그 이후의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는 패스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미스터 블루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가가 이미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올렸다가 조정을 받고 또 급하게 올렸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우리는 어디를 본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상승분을 만들어보자 라는 관점으로 미스터 블루도 지켜볼 수 있겠죠. 왜? 언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까?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작년 초, 재작년 말에 주가가 너무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된다는 것. 하지만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1차라고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만 두 번째 둔턱이 나왔을 때 전고점을 넘어가면 지금이 2차고 과거가 1차가 되는구나 라고 소급 적용해서 이 자리를 판단했을 때 우리는 미래에 3차 파동이 오는 자리를 찾아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Y랩인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종가가 8,430원이었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이 종목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등장하고 나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꽤나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자,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기는 했으나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점은 이미 잡혀 있죠. 그리고 고점은 넘어가야 제맛인데 넘어가게 됐을 때부터 우리가 진입 관점을 찾는다. 왜? 이곳이 2차 상승인 파동이 되기 위해선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입 시점은 어디로 잡는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토르기법의 자리를 매수 관점으로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랩은 수익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설명 플러스 지금 웹툰, 웹소설, OTT 관련주들의 대부분의 파동 자체가 테마로서 엮였다가 잠깐 잊혀졌다가 다시 나오는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수익 못 만들어내셨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실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올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 종목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아실 것이고 바이오 제약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R&D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주목했었던 건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이슈, 그리고 곧 있을 중국의 황사가 있을 때에도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황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황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필요하겠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으니까. 왜? 주가가 고점으로 올라갔었던 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메가토르 기법은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이 잡혀진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진입해볼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런데 진입한 것이 2월 1일입니다. 종가는 28,900원이고요. 그런데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수익도 30% 가까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 종목 더 큰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진입 관점으로 나쁘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자리가 검은색 지지선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도 캔들의 모양이 나쁘지가 않다. 오히려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여기에서 전고점만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번에 큰 폭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올바이오 파마는 너무나 괜찮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으로 잡으신 분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35,800원에서 진입하신 분들의 수익의 격차, 그리고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의 격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진입하시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메가토르 기법이 언제 또 뜰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뜰 때 잡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토르 기법은 아무리 잘 잡았어도 대응을 못하면 수익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만큼 바닥이 다져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하루 이틀 못 봐도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중장기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메가토르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과 12월에는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이 한 종목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지수가 상승하면서 메가토르 기법이 뜰래야 뜰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미 8월 말을 기점으로 9월과 10월 달에 많이 내려왔다가 11월, 12월에 반등 추세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1월 중순부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기 시작한 이유는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지수가 바닥을 다지게 된다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상승할 일만 남아있다. 왜?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수와도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자, 문제가 없다.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종목은 짧게 가겠습니다. 네 글자인데 전선 케이블 관련주죠. 5G와 6G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최대 주주는 LS전선입니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주가 위치가 가장 중요할 텐데 국내 전선업계가 일단 수주 행보에 힘입어서 역대급 호황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며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될 가능성 또한 엿보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좋다는 것. 그리고 PBR이 저 PBR입니다. 모든 내용은 다 끝났죠. 자, LS전선도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자리가 잡혔고 두 번째, 일진전기는 아직은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이 잡혔다라는 거. 그렇다면 대원전선은 바닥을 찍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갭을 띄워 넣었었던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전선은 대원전선과 다르게 저점을 찍고 아직까지
횡보 추세도 아닙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릴 종목. 마찬가지로 메가토르 기법이 뜨자마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토르 기법이 또 떴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뜨자마자 올라가는 거 왠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설명을 드렸죠. 10월 말 그때까지 지수가 하락했다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전고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터진 양봉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익절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은 종목이고 고점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그러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국내 전선업계가 역대급 호황을 맞으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종가 베팅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